예,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방문각에서 20년째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제가 오늘 저의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그 글에서 뭐였냐면 돌고 돌아 이제 선우빈 쌤한테 정착합니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좀 가슴이 무거웠어요.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돌고 돌았다는 얘기는 한국사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저에게 정착했다는 글이었는데 여러분이 공무원 공부하실 때 가능한 한 시행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두 키워드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했던 게 뭐냐면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또 이런 마중물 같은 이런 설명회에서 여러분에게 한국사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한국사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 약간 앞으로 가야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항상 하는 제목이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그리고 또 하나 이 길은 빠른 합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합격의 바른 길, 빠른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로 갈까 하다가 학원 강사가 된 사람입니다. 일단은 EBS 공무원 강의를 10년 했고요. 그리고 방문각에서 여러분 21년째 올해 벌써 21년째가 됐네요.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강후기 1위, 뭐 강의 만족도 1위 이런저런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고요. 어쨌든 제가 방문각에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합격생들의 여러분 실시간 그런 아주 그 따끈따끈한 합격 수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방향을 조금 설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실 때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직렬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많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 학원 중에 어느 학원을 선택해야 될지 또 고민하셔야 되고요. 다시 학원에 오시면 또 과목마다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 교수님들을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이 선택에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런 한국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는 주제를 3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 바로 올해였죠. 개편된 시험제도.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또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존의 한국사 공부와 2022년 바뀐 이 제도에서는 한국사 공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안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연장되어서 올해 한국사 기출문제 특징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5과목이 온전하게 원점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럼 2022년 개편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학생분들이 그냥 한번 공무원 돼볼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험제도가 기존 시험제도가 어땠는지 이번에 바뀐 시험제도가 어땠는지도 전혀 모르고 오신 분이 계셔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2021년 기출과 2022년 기출문제의 약간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시험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21년 이전에 여러분 그런 기출문제 보실 때는 이때는 이런 시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2021년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원점수였습니다. 원점수란 얘기는 100점 맞으면 그냥 100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고교 과목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도 가능했고 과학도 가능했고 사회도 가능해서 어쨌든 고교 과목 포함해서 선택 과목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정 점수였어요. 뭐냐면 100점을 맞아도 그 100점이 조정이 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100점이 80점이 될 수 있고. 자, 그런 제도였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무직 분들이 세법을 모르고 또 행정직 분들이 행정학을 모르고 심지어 교정직 분들은 교정학과 관련된 형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죠, 여러분. 교정직 같은 경우는 자, 그들이 쓰는 여러분 은어 중에 손님과 자, 손님이라고 얘기하던데 자, 그 교정소에 들어오신 분들, 자, 죄를 짓고 오신 분들이 오히려 사기를 치고 뭘 하다 보니까 법을 더 잘 알고 오히려 자, 관련 자, 직원들은 막 여러분 자, 구급공무원 합격했던 분들은 수학하고 과학으로 자, 교정직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자,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직렬별로 전공 과목이 정해졌고요. 고교 과목을 빠지게 되면서 5과목이 원점수가 됐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존까지는 자, 2021년까지는 정말 학생분들이 국어, 영어, 국사를 여러분 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과목은 조정 점수다 보니까 100점짜리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강 한 80점짜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까지 여러분이 한국사를 공부하셨던 시대가 바로 2021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5과목 여러분 다 이제 원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들어가면서 올해 정말 여러분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시험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 5과목이 지금은 자, 이제 원점수가 됐고 공부할 과목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모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올해 여러분 자, 궁금했던 게 자, 이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자, 합격 점수였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제도가 바뀔 때는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쉬웠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그동안 5년간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쉬웠던 바로 자, 이 시험이 올해 한국사였고요.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자, 쉬웠습니다. 전공 과목에서 당락을 결정을 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 결과 올해 여러분 자, 국가직 같은 경우 일반 행정직 자, 대부분 많이 많이 여기를 이제 자,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반 행정직 합격권 점수는 91점이었어요. 그리고 교육행정직 94점이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국가직을 적게 뽑고 지방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자, 국가직에 여러분 정말 고득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교육행정직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방직을 더 많이 여러분 선호하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국가직 점수가 이랬고요. 그 다음에 교정직 자, 여기는 여러분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74점이었어요. 그리고 교정직 여학생들은 8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세무직도 여러분 점수가 좀 떨어졌죠. 80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직렬 바꾸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여러분 직렬을 바꿀 때가 아니고 직렬을 잘 고민하시고요.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세팅에서 어떠한 일을 할 건가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40년 그 사는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직렬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잠깐 볼까요? 자, 서울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83점이 합격권 점수였습니다. 선생님 지방직은요? 지방직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여러분 좀 높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국가직, 여러분 교정직 합격하신 분, 최종 수석하신 분이 저희 수업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보통 뭐 수석 배출자 국가직도 나오지만 지방직 직렬에서도 여러분 수석하신 분들 정말 많고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허접하게 공부하지 말아라. 수석자의 마음으로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주 거뜬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공부하시면 늘 컷에 서요. 그러면 면접에서 굉장히 초조해지고요.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도 마지막은 성적에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적이 여러분 컷에보다 컷보다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컷에 맞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컷보다는 한결 더 높은 2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한국사 기출문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자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2022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5년의 여러분 시험 제도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직과 지방직의 이 컷을 보니 자 국가직 마치 여러분 자 롤러코스터 같죠?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유지했다가 올해같이 제도가 확 바뀔 때는 국어, 영어, 국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주 쉽게 검정고시 수준으로 평이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년에는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수준이 2018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여기는 뭐였냐면 너무 어렵게 냈어요. 출제위원이 바뀌면서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의지는 넘치고 그래서 정말 시험에서 우리 시험이 이제 과목마다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에 난도 이 난도 상해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6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분들이 7시험 맞고 합격하셨던 그때가 이때였고요. 올해는 20문제가 다 난도 중하의 문제였기 때문에 100점 맞고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다른 과목하고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다른 과목하고 또는 베이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평이해서 자 쉽게 95점, 100점 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거보다 조금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2018년까지 가지 않겠지만 여기 2020년, 2021년 요 정도 수준으로 20문제 중에 난도 조절한 문제를 2문제 집어넣고 갈 거예요. 올해는 난도 조절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지방직 볼까요? 자, 지방직도 여러분 지금 국가직과 거의 같은 패턴으로 2018년만 가장 높았었고요. 물론 국가직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직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난도가 있었고요. 그 밑에 다시 내려와서 가다가 여러분 2022년 아주 평이했어요. 물론 국가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난도 조절을 약간 좀 했지만 뭐 한 문제 정도가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고 나머지 평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올라가지만 2018년만큼은 아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한국사 난이도가 하락했고요. 한국사만 하락한 건 아니고 올해는 자 다른 과목 영어와 국어도 하락했습니다. 제도가 바뀐 첫 해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올해 국가직 시험 보고 합격생들이 여러분, 이때 뭐 이제 시험을 막 보신 분들이었죠. 그 합격생, 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저희 카페에 올린 글이었는데 여기서 공통된 여러분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자, 국사만 채점했습니다. 한 개 틀리고 95점 맞았어요. 푸는데 8분.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쉬울 때는 그러면 1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20문제를. 그래서 이분이 8분 안에 이 문제 푸셨고 실수 하나에서 95점 되셨네요. 자, 두 번째 이분은 이번 시험에 만점자가 수두룩했대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연결고리 갖고만 여러분 정리를 계속했대요. 연결고리라는 이제 교재가 저희 베스트 교재인데 이거 갖고 정리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100점 맞았었대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국가직 시험 이제 최종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지역에 논산에 가서 여러분 일단 익산에 갔군요. 익산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익산 미르산 석탑 앞에서 제가 뭔가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일주일 뒤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저는 선생님 이번에 행정법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지만 항상 한국사는 선우비 선생님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었고요. 또 하나 유튜브 응원 영상 미륵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한결같이 시험을 20문제를 10분 안에 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쉬울 때는 한국사는 실수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0분 자 이 20문제를 10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남은 시간을 영어나 또는 전공 과목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따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자 우리가 영어 쌤 자 김세현 쌤이 오시는데 김세현 쌤이 제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했는 게 그렇게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한국사 학생이 자 영어를 만점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지만 독해 시간 너무 부족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독해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을 한국사가 드리겠다는 얘기죠. 한국사는 10분 안에 푸시고 남은 시간을 다른 과목에 주시면 여러분 전국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개편된 시험제도에서는 한국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2021년까지는 국어, 영어, 국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사가 평이하게 나왔고요.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영어와 전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직렬별로 그 전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면접까지 갑니다. 한국사는 그냥 합격을 시켜주기 위해서 평이하게 끌고 가주는, 만점을 쉽게 주는 자, 기본형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100% 적중합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저희 자, 박무각이나 저의 자,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또는 유튜브에 올려진 제가 적중한 문제 보시면 문제와 거의 같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 공부는 자,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전공 과목과 영어에 시간을 엄청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한국사는 어떻게 된다? 범위를 줄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올해 제가 한국사는 두꺼운 책을 버려야 된다는 이 카피아에 제가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EBS 교재였고요. 제가 어쨌든 박문각에서 올해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21년 동안에 엄청난 학생을 배출했던 1000페이지의 선화한국사 기본서가 있었습니다. EBS 교재로도 10년 동안 사용했던 그 교재였는데 제가 과감하게 그 교재를 여러분 버렸어요. 그리고 얄팍한 교재 2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물이든 불이든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우리는 한국사 만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얄팍한 교재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압축하고 반복시켜서 결국은 한국사를 자, 만점 받게 해주리자. 이게 저의 올해 자,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최근 한국사 기출문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 시문제 중에 자, 여기는 자, 근현대사, 여기는 자, 정근대사 부분인데 자,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이 비중을 보면요.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직, 지방직은 지금 여기 근현대사 여기 한 8문제 나왔어요. 7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7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가 1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도 똑같이 자, 전근대사가 13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안정적으로 보통 이 정도 비중으로 전근대사가 한 12문제에서 13문제, 근현대사가 자, 나머지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근현대사를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자, 인강으로 자, 이 수업을 자, 설명회를 듣는 분들은 요거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단원별로, 즉 시대사로 보니까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자, 이 파트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 이 파트잖아요. 20문제 중에 여기 자, 국가직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니 정치사가 13문제 나왔습니다. 사회사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자, 경제사 한 문제, 문화사가 5문제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치사가 제일 중요하구나. 두 번째, 문화사가 두 번째로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지방직은 어땠을까? 자, 지방직 보십시오.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열심히 구석기 외웠어. 시험 전날까지 외웠어. 근데 빵이었다는 거죠.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 파트에서 여러분 16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사 한 문제, 경제사 한 문제, 문화사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정치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사구나. 요거를 꼭 갖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사 비중이 증가된다는 거 아셨고요. 자, 그리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사는 기본이에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늘 중고등학교 때 익숙한 건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문화사예요. 그거는 제가 문화사를 어렵게 가르쳐서가 아니고 또 뭐 대한민국 모든 국사생이 문화사를 어렵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5천년 역사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많아요. 할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화사가 범위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문화재만 잘 봐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 사료용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며요. 이건 당연하죠.
역사는 사료 갖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료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료 제시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앞으로 추세도 계속 이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2023년 자, 여러분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자, 선우사랑 자, 만점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이론부터 시작하시래요. 이론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전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깊이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론을 정확하게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이론이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는지 기출문제 파악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시 이걸 압축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가장 힘든 과정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겠죠. 그리고 여기는 가장 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도 끝낼 수 있는 게 마무리 특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첫 출발 이론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서 과감하게 두꺼운 1000페이지의 기본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축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간추린 선우학사 여기서 여러분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종합반 따로 단과반 따로가 아니라 그냥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단과 수준의 질 좋은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이게 바로 올인원 선우학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압축한 초압축 바로 이런 요약 강의가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는 딱 20강입니다. 20강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가장 중요한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요거 갖고 여러분 이론을 반복하시면 돼요. 이론이 자 압축됐으니까 여러분 복습할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여러분 다시 요거와 관계되어서 잠깐 본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론 딱 두 단계뿐이 없더라. 여기 올인원, 이론과 사료. 이 이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볼 거고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 근대사가 현재 68강이었고요. 근현대사가 23강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90분 내의 강의로 이론을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20강짜리 연결고리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정리하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이 20강짜리 연결고리 시대사를 꺼내서 반복을 하시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 간추린 선우학사 이론편 그리고 사료편입니다. 사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게 자 연결고리식입니다. 요거 갖고 여러분 자 얼마든지 합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문제풀이는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의 모든 교수님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출문제.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기본편과 심화편을 나눴고 기본편은 정말 쉴 때 접근하는 거고요. 자, 여기 심화편은 어려운 문제가 혹시나 두 문제 나올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심화편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내용을 확실하게 줄여놨어요. 우리가 작년에 기출족보가 1900제라면 올해는 1500제. 그러면서 기본에 주력하고 한두 문제 어려운 거 나올 때 이론의 힘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한테 실어드리는 과정이 바로 이 심화편 과정이고요. 여러분 또 내년 1월에는 제가 또 이거 기출변형 단원별 예상 문제 딱 300문제로 여러분 정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 3월 달에는 동영 모의고사 시험 문제와 거의 100% 적중하는 시험과 같이 여러분 전범위를 섞어서 20문제를 풀어보는 동영 모의고사 이 과정으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특강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마지막 4월 초에 여러분 한 하루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 번 더 푹 여러분 같이 보는 그런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한테 저는 사실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이제 3년째 돼서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졌잖아요.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분들이 학원에 못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우리 제자분들은 저 랜선 속에서 뭘 하고 계실까? 내가 학생분들을 줌으로 다 부르면 좋겠는데 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게 바로 유튜브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복습 프로그램 매번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분 마무리 특강, 생기초 한국사 특강, 뭐 소리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유튜브 채널 안에서 선후빈 들어오셔서 다시 끊임없이 저하고 이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딱 10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로 또 여러분 스스로 자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정말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요. 알차게 저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시간을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거를 계속 여러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 합격생의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이분은 경북지방직 9급에 여러분 합격한 분이고요. 아이디는 9급이에요. 선임인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합격한 친형이 선임인 선생님을 추천해줘서 저는 선임인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여러분 강사예요. 뭐냐면 합격한 분들이 추천하지 여러분 이렇게 학생분들이 전단지 보고 저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워낙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합격한 사람들이 야, 이 선생님 수업 꼭 들어야 돼. 박물관 가면 이 선생님 수업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서 어쨌든 이분도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국가지 지방지 모두 한국사 100점 하셨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친구의 점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겁니다. 지방직입니다. 자, 경북인데 이 친구가 자, 국어 85점 나왔어요. 자, 영어 85점 나왔어요. 한국사 100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에서 행정법 총론 80점 나왔고 행정학 자, 85점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지방직에서는 다시 국어 95점, 영어 85점, 그리고 한국사 100점, 자, 그리고 행정법 총론 90점, 그리고 행정학 개론은 80점 나왔습니다. 뭐냐면 5과목이 원점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5과목을 다 만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친구의 점수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8점 이상의 점수를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2개는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국사는 바로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이따 저희 교육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교육학도 아주 쉽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그렇게 무슨 논문 쓰듯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런 점수가 보통 합격권 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정말 2022년에 이 점수를 보면서 정말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국사를 예전같이 두 권 1000페이지로 보는 게 아니라 300페이지로 또는 60페이지로 자, 간략하게 보고 반복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서 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방문각은 자 50년 자 전통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방문각에서만 21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곧 또 여러분 또 연사가 되주실 오은주 쌤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방문각에서 계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공무원 역사에 없는 얘기죠. 보통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래 있는 얘기는 방문각의 교육 시스템과 저희가 맞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늘 학원 강사지만 강사라는 입장보다는 교육자라는 입장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것은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정말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제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바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돌고 돌아 선임인 선생님한테 정착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시작하실 때 학원 선택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직렬 선택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자 강사 선택하실 때는 그 강사의 경력과 그 강사의 교재와 그리고 그 강사의 여러분 자 샘플 강의를 여러 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믿음이 생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 선택한 이후부터는 정말 여러분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각 50년 교육의 노하우와 자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합격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은 합격입니다.